네, 그림과 싸움은 멀리서 보면 볼수록 좋다고 하죠. 참 재미있는 싸움일 텐데 오늘 저희가 NC소프트와 넥슨의 싸움을 좀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멀리서 보고 있다 보니까 참 재밌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 가까이에 있는 주주들은 이런 싸움이 재밌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NC소프트는요, 넥슨이 경영 참여를 요구를 했지만 이 내용을 거절한 상태고요.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규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넥슨과 NC의 싸움을 가까이서 보고 있는 1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사실 그 판교에 네. 넥슨하고 NC소프트가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네. 한 동네에서 뭐 차 마시러 가면 바로 네. 그냥 계속 지나치면서 가까이 네. 있는 곳이라서 이 싸움이 정말 동네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기자들이 만나러 가면 바로 두 회사 앞에 있는 카페에서 거의 다 네. 만나는데 옆에 있으면 바로 옆자리에 넥슨 사람 오고 NC 사람 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 미묘한 그 긴장 관계가 바로 피부로 느껴져서 진짜요? 네, 그걸 직접 느껴보는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이게 정말 좀 그 남의 이야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싸움에 휘말리지 좀 마시고요. 네. 넥슨이 경영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NC 쪽에서는 거의 사실상 거절을 했습니다. 우선 그 이후에 양측에서 좀 오간 얘기가 있었나요? 네, 일단 넥슨은 그 경영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주주 제안을 이제 밝혔는데요. 그렇죠. NC소프트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내용 증명으로 비공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NC가 보낸 답변을 넥슨이 받아본 상태인데 물어보니까 답변서 내용을 양측 다 정확하게는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데 네. 넥슨 측에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요. 아직도 내용을 정확하게 그 파악을 못해서 검토 중이고 아무래도 법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이 검토가 끝나면 어떤 입장을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게 단순히 네, 아니요라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뭔가 양측에서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을 감안해서 각자의 명분과 이제 법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네. 양측의 공방이 좀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무적인 검토를 한다는 게 지금 현행 상법상에 보면은 주주가 제안한 내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게 되면은 이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과태료를 물 수가 있는 그렇죠. 이 부분을 검토한다는 예를 들면은 그 네. 전자투표제를 네. 도입해 달라라고 했을 때 그걸 거절할 수는 없죠. 그러면 도입은 하는데 그렇다면 도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봐야 네.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주주 명부를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열람은 가능한데 네. 예를 들어 그걸 복사해 갈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겼거든요. 네.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의 절차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구엔 응하지만 쉽게 응해주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왔다 갔다 한 거고요. 네. 지금 단계는 서로 양측이 입장을 확인했고 공식적인 그 문서가 왔다 갔는데 네. 이제 이 진짜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걸 게임식으로 표현하자면 네. 대규모 공성전을 앞두고 양측이 네. 이제 전략을 짜고 무기를 이렇게 장비를 마련하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네랄을 지금 막 계속해서 캐고 있는 그런 거죠. 시기인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주주총회 날짜가 정해졌다면서요. 네. NC소프트가 정기 주총이 네. 예정돼 있는데요. 3월 27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정규 안건에는 내용이 없지만 넥슨이 만약에 긴급 제안 형태로 네. 이사 선임권을 요구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양측이 모두 그 공개적인 공방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대화 채널을 일단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물밑에서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그 안에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네. 주총장이 아마도 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과연 이 넥슨 쪽에서 우호 지분을 얼마만큼 좀 끌어모으느냐가 그렇죠. 가장 큰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넥슨에 대한 뭐 연기금이라든지 다른 주주들의 의견은 좀 어떤지 들어보셨어요? 일단은 지금 상황은 네. 그동안 NC 주가가 좀 부진했다는 점, 그리고 모바일이나 이런 생존 시장 환경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넥슨의 공격에 어느 정도는 이제 감흥을 좀 한 상태인데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주가들은 올라왔고, 그리고 오늘 NC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맞아요.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주주들한테 좀 명분이 섰는데, 실적 내용 보니까 매출액이 8,387억 원, 영업이익이 2,782억 네. 원인데,
이게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36% 늘었습니다. 뭐 이 정도 증가율은 괜찮은 것 같고요. 4분기에도 영업이 한 54%나 늘어서 그리고 증권가 예상치보다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NC소프트는 봐라 이렇게 실적 괜찮지 않느냐. 너네가 우려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배당도 해놨는데 시가 배당률이 1.9%예요. 아. 근데 지금 금리 아시잖아요. 네. 은행 예금 금리보다도 높은 배당을 줬으니까 실적 좋지, 배당 좋지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계속 잘 할 테니까 주주들한테 경영권은 나에게 계속 경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어떤 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주주들은 어떻게 보자면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라서 그쵸. 아직은 뭐 입장을 정확하게 결정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넥슨이 좀 적극적인 주주 그리고 경영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지금 언제 얼마만큼 좀 많이 모아야 되는 거죠? 몇 %까지? 일단 둘을 비교하면 넥슨이 지금 한 5% 정도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사주가 한 네. 9% 가까운 게 있어서 네. 이걸 백기사한테 넘긴다면 오히려 넥슨이 한 4%에서 5% 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연금이 한 7% 가깝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의 손을 잡으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현재 최대 주요 주주들이고 네. 나머지 개인 주주들이 또 어떤 판단을 할지는 또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의 향방이 어디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뭐 따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오늘 발표됐었던 NC소프트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넥슨 쪽에서는 우호 지분을 모으기에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 펼쳐졌네요. 자,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굉장히 궁금증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송 직전에 이규찬 기자가 직접 NC소프트 그리고 넥슨 네. 양측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셨다면서요? 네네. 네. 우리가 저희 주주들이 주로 보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둘 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주주들의 의향이기 때문에 네. 주주들한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좀 이야기해달라고 아, 했고요. 네. 그래서 좀 생생하게 전해드리면 일단 넥슨은 공식 입장을 얘기하면서 적대적 M&A를 원하는 건 아니고 우호적으로 NC소프트랑 대화를 원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경영에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협력하자 이런 얘기인데 네. 이러면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되지 않는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또 최대 주주인데 여태까지 내가 손해를 많이 감수하지 않았냐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반면에 NC소프트는 넥슨이 그동안 인수한 회사나 게임을 보면 그걸로 돈은 잘 벌지만 새로운 게임을 그 다음에 내놓지 못하더라. 네. 그러니까 NC소프트가 만약에 넥슨이 인수하게 되면 성장을 못하게 될 거다. 돈은 당장 벌지 모르지만 네. 단기적인 이익으로 보면 당장은 이득이 될 수 있으나 회사가 장기적인 성장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주주들한테 손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주총 표대결 좀 앞두고 좀 주주들한테 각자의 좀 입장을 좀 어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정말 각을 막 세우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규천 기자가 이걸 방송 직전에 전화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를 막 계속 했었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이쪽에서 그 양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포인트가 다 네. 주총 표대결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더 주주들에 대한 메시지가 더 강하더라고요. 네. 양쪽 다 상대방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 나란히 우리가 지금 시청자를 보고 있는 것처럼 네. 주주들을 향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 편을 만들려는 그런 노력인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이 NC소프트가 뭐 신작 게임도 잘 못 내놓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네.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넥슨이 좀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넥슨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좀 주주들한테 와닿았던 게 네. 그동안 모바일 시장 이렇게 커질 동안 너네 뭐 했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넥슨한테도 하나의 좀 그 넥슨이 일본 법인이 있는데 그건 네. 도쿄 증시에 상장돼 있거든요. 근데 넥슨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8천억이나 투자했는데 네. 왜 하필 넥슨이 NC에 투자했냐. 뭐 컴투스도 있고 매물 나왔던 들이 있는데 그런 모바일 기업들을 샀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겠느냐라는 네. 얘기에 넥슨도 뭔가 좀 적극적으로 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나마 NC소프트한테 이런 요구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나 뭐 일각에서는 네. 아직도 둘이 진짜 싸우는 거 맞아? 라는 좀 의심은 좀 있더라고요. 네. 어제 보니까 저 현대증권에서 네. 리포트를 내놨는데 리포트 내용 보니까 넥슨이 주가를 좀 띄운 다음에 제3자한테 집을 넘길 거다. 이런 시나리오를 내놨어요. 네. 그 넘긴 대상은 알리바바다. 네. 왜?
텐센트와 경쟁하고 있는 알리바바가 지금 컨텐츠가 필요하고 네. 그리고 NC소프트와 알리바바가 결합을 하게 되면 공정위도 딴지를 안 걸 것이고 네. 그리고 NC소프트 주주 입장에서 좋지 않느냐라는 좀 시나리오인데요. 뭐 이렇게 따지면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둘이 그래도 진짜 싸운다는 분위기를 읽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네. 그 넥슨이 요구한 주주 제안서 내용을 보면 네. 이걸 자세히 따져다 보면 이게 이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제가 내용을 예를 뭐 들어서요? 네.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네. 김택진 대표 일단 가족을 건드렸습니다. 동생과 부인이죠. 네, 부인 부인의- 윤송희 사장하고 네. 동생 김태권 이제 전무가 비등기 임원이거든요. 네. 근데 법상으로 원래 비등기 임원은 연봉을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걸 공개를 요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연봉 상정 근거가 뭐냐. 네. 이 얘기는 김택진 대표는 이해하는데 그 가족들은 어떤 기여를 했는지 밝혀라. 네, 그렇죠. 참 사실 굉장히 민감한 요구거든요. 그럼요. 네. 게다가 기업들끼리 싸우더라도 절대 오너 일간 안 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철칙인데 네. 그걸 넘어섰다는 거에서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요. 또 다른 내용들도 보면 왜 쓸데없이 부동산 갖고 있냐 팔아라. 그리고 너네가 경영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관여할게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게다가 주총에서 표대결을 염두에 둔 것 같은 게 자사주 팔아라. 그리고 전자투표대 도입해라. 이런 요구들도 표대결을 염두에 둔 어떤 요구사항들이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까지 쇼라면 이렇게까지 할까?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자투표제라는 게 잘 모르겠거든요. 그 자세한 설명이 좀. 예를 들어 주총장에서 전체적인 진행은 기존 경영진 그리고 그 회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뭐 참석자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찬성 투표 이런 걸 개표를 하는데 네. 보통 수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수작업을 하고 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이 참석자가 뭐 위임장 같은 걸 가져오는데 이걸 인정하느냐 마느냐부터 네. 해서 근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깔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것부터 투표까지 깔끔하니까 넥슨이 한마디로 NC소프트 너네가 하는 거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랑 이제 다른 투명하게 거죠. 공개해라 이런 네. 얘기. 특별히 뭐 전자 투표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넥슨이 특별히 뭐 승기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기보다는 NC 못 믿겠어 네. 이렇게 얘기한 그 거죠. 뉘앙스가 강한 네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넥슨이 지금 솔직히 속내는 모르겠지만 적대적 M&A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과연 이 내용이 주주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만약에 적대적 M&A까지 간다. 그리고 네. 일단 간다라는 게 확실히만 돼도 양쪽은 이제 표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고 네. 실제로 지분을 사들이거나 하게 되면 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택진 대표 같은 경우는 넥슨한테 그 주식을 팔고 나서 받은 돈이 네. 그대로 있거든요, 아직. 그럼 수천억 원의 자금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넥슨이 적대적 M&A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이제 좀 양상이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는데 네. 넥슨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또 하나의 그 영역을 넓히고 정말 좋은 회사를 사게 되니까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제 NC소프트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오락가락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그 비교를 하자면 NC소프트는 애플에 가깝고 네. 넥슨은 삼성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삼성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네. 그 제품들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만드는데 애플은 또 자기만의 어떤 그 브랜드의 좀 높은 브랜드 네. 인지도와 자기만의 어떤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NC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처럼 잘 만들고 있는데 그걸 삼성 스타일로 제품을 바꿔버리게 되면 네. 오히려 애플이 망가지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애플처럼 할게 계속 놔둬줘라. 그러니까 넥슨이 너네는 관여를 안 하는 게 우리를 돕는 거다라는 게 이제 얘기고요. 네. 넥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비즈니스를 정말 잘하거든요. 네. 똑같은 게임도 넥슨한테 가면 그 일례로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 그 전에 다른 회사가 갖고 있을 때보다 넥슨이 가져가니까 돈을 더 잘 벌더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는 데는 경영에는 정말 넥슨이 잘하는데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이렇게 돈을 더 잘 버는 기업에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네. 할 수도 있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성이나 이런 완성도, 게임의 퀄리티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로 어떤 증명했던 역량들
이런 데서 어느 쪽이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주주들의 선택이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문제가 어렵네요. 지금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부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 둘 간의 경영권 분쟁이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예상이 된다. 결국 그 법정 공방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네. 혹은 넥슨이 아예 이 지분을 팔아버리고 아예 넘어간다, 뭐 지분을 팔고 결별한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고, 세 번째로 그냥 이런 불편한 동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만약에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면 이규찬 기자가 좀 취재를 해봤을 때 어느 쪽으로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불편한 동거가 현재로서는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넥슨이 원하는 것도 보면 김택지 대표만은 절대 건들지 않고요. 네.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면서도 경영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라는 얘기는 좀 피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NC소프트의 경쟁력이나 잘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NC소프트의 경쟁력을 훼손할 만한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네. 그런 걸 보면 최대한 그 게임 개발 능력이라든가 그런 풍토는 그대로 유지하되 네. 그런데 비즈니스만 좀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택진 대표가 나도 그냥 게임 개발에 더 전념하고 넥슨 그래 너에게 차라리 비즈니스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줄게라는 식의 네. 타협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해봅니다. 정말 둘 사이에서 이것들을 다 공개를 해서 정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서로 간의 타협을 이뤄낸다면은 새로운 제품도 잘 생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잘 영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비공개로 서면이 주고받다 보니까 주주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좋은 게임이 나오기가 힘들겠죠. 아, 그렇죠. 사실 NC소프트가 그런데 작년 말에 그 지스타라는 게임쇼에서 앞으로의 좀 비전을 많이 공개하긴 했어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은 올해 좀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모바일 게임 많이 준비하고 있고 올해 나오는 걸 좀 보고 판단하자라는 게 지금 NC소프트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이번 주총은 잘 넘어가고 얘도 올해 성과를 좀 보고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NC소프트는 어떻게든지 더 잘 만들고 네. 잘 성공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 NC소프트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게임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해서 뭔가 네. 좀 NC만의 또 모바일 전략을 새롭게 좀 보인 게 있거든요. 그게 좀 어떻게 되느냐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두 명의 남자가 싸우더니 이제 운동장에서 쓰러지고 나중에 이제 악수하면서 일어나는 멋있는 모습 있잖아요. NC소프트와 넥슨도 좀 이런 모습을 가져오면 어떨까라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규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